사용 방법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냐, 영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부터 이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 루틴이라는 빛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정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검은색 표지에 은박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은 바로 나오는 게 10주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단순히 우리 손가락이 10개라서 10주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런던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66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66일에다가 우리가 주간 단위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66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7의 배수 70. 그래서 10주가 된 겁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각오를 하고 밀고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0주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손으로 적게끔 저는 의도를 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나온 텍스트를 내 눈으로 보고 뇌에 각인시키는 게 머릿속으로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인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이 다이어리를 처음 시작하는 날짜와 70일 후의 날짜를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우리의 루틴을 만들고 10주간의 계획이 10바퀴 돌아갑니다. 그 주간 계획이 구성되는 게 위클리 플랜과 7일간의 데일리 플랜, 위클리 리뷰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회고를 하고 이게 한 세트가 돼서 10번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10번의 회고가 총 망라된 하나의 어치브먼트 로그입니다. 이거는 계획표가 아니라 기록인 거죠. 우리가 달성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표현해보고 눈으로 보는 효과까지.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틴 빌딩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Why와 How입니다. 내가 왜 이걸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종이에다가 한번 묶어봄으로써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뇌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루틴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다만 몇 초라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루틴과 좀 친해지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를 하나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이걸 3개 적으라고 하면 안 적어요. 안 적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산책, 거기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침에 눈은 떴는데 알람 끄고 다시 자는 것. 극복 방안으로는 휴대폰을 아예 멀리 두고 잠을 드는 거예요. 알람 끄러 가는 길에 다 깨버리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루틴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레드 팔로우 5,000명이 되면 더 깊이 있는 어떤 랜선상의 관계 그리고 글쓰기 솜씨도 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하면 Y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How로 가는 거죠. How는 이제 무조건 다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산책한다. 그러면 아침 산책을 양말을 신고 바지를 갈아입고 잠바를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간다. 또는 그 안에서 뭐 물을 한 모금 먹던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한 6번, 7번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침 산책이지만 1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번만 하면 된다. 나는 양말만 신으면 돼. 나머지가 다 돼. 아침 산책이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양말만 신는 사람이야. 하면은 어느새 산책을 하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글쓰기를 해요. 책상에 앉는다가 되겠죠. 골비처 교수가 말한 if 된 공식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더 쪼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글쓰기 해야지 이러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얘가 저항한다고. 나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책상에 앉아야지. 그거는 얘가 별로 저항을 안 해. 얘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번만 하기 위해서 쪼개는 겁니다. 소요 시간도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물도 적어보면서 내가 해야 될 루틴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루틴의 주기 매일일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월수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 루틴을 완벽하게 소유한 나에 대해서 어떤 상을 줄 거냐 어떤 그런 저만의 포상이죠. 이게 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보는 겁니다. 적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틴 빌딩이 완료되면 저는 한 개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아침 산책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맨날 의지랑 싸우면서 이게 습관이 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 개만 해도 만족하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슈퍼 노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3개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디빌딩 시합할 때 2개 했었거든요. 어떤 지적인 활동이랑 신체적인 활동, 영양제 섭취를 시간대별로 루틴으로 넣으신 분도 있고 건강에 관련된 거, 지성에 관련된 거 그런 식으로 구성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틴 빌딩이 끝나면 루틴 여정에서의 첫 번째 위클리 플랜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계획표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한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위클리 포겟미낫이라는 칸에다가 몇 가지 적어보는 거고요. 내가 앞에 설계한 루틴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루틴이 3개잖아요. 일주일 내내 매일이라고 하면 21개가 적힐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게 넘어가면 데일리 플랜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날짜를 적고 우리가 요일까지도 표시를 하면서 손글씨로 시작하는 하루, 어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이 시작하기 그 사이 시간에 주로 이제 잠을 자겠죠. 우리가 잠자기 전에 했던 생각들 중에 미처 내가 기록해놓지 못한 것들 중에 아까운 것들, 또는 내가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을 일에 대한 나의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나를 격려하고 좀 긍정적인 표현들로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머스트 두는 잠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시간이 00시부터 24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다이어리들 중에서는 5시부터 12시까지인 것도 있었고 24시간이 아닌 것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해야만 했고, 자는 시간은 취침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저는 여백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좌우로 나눠가지고 왼쪽엔 줄칸이 있고 오른쪽은 그냥 공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줄칸으로서 우리의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적고, 그 일정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과 그 이후에 짧은 회고에 대해서는 우측 공란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보시라고 좌우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00시부터 05시까지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여백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 할 일들을 이 여백에다가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딱 3개만 끄집어냅니다.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할 일이 막 5개, 6개 될 때는 그렇게 끄집어낸 것들을 머스트 두스에 적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머릿속에만 떠있으면 눌린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막상 적어보면 10개를 잘 안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 브레인 덤프를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적어보면 그게 처음과 끝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물리적인 처음과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작업도 이 공간 여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날아가기 전에 캐치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뇌의 기억력을 언제부턴가 난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내가 이거는 절대 안 까먹어야겠지 마음을 먹으면 까먹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절대 까먹기 싫으니까 여기 적어야겠다. 까먹으면 다시 봐야지 했는데 다시 안 봤어. 근데 안 까먹었어. 적는 행위 자체가 뇌한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려고 적었지만 다시 안 봤는데 기억에 남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혼자 되새기고 곱씹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버린 거야. 귀신같이. 뇌라는 게 가급적이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글씨가 아니고 어떤 그림이라든지 도식표의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줄로 표현하지 않고 도트 그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 내 자신의 어떤 효능감과 소속감, 이 두 개가 자존감의 기둥이거든요. 이걸 내가 직접 고양을 시켜줘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늘 진짜 회사에서 삽질하고 내가 오늘 거래처랑 미팅에서도 진짜 헛소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하나는 잘했다. 한 가지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루의 장표가 끝나고 요게 7일 동안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위클리 리뷰가 나옵니다. 지나간 7일 동안에 나의 루틴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완벽하게 빌딩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좀 부족했다 수정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잡아서 정리를 해보는 명료한 문장을 표현하기라는 칸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주간 단위로 수행도나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나 수정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아이디어들을 잡아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위클리 플랜이 또 나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위클리 플랜, 데일리 플랜의 7일, 그리고 위클리 리뷰, 요게 10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주에 대한 어치브먼트 로그가 나옵니다. 우리의 성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연간 다이어리랑 비교를 하면 월간 계획표에 해당하는 장표거든요. 보통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맨 뒤로 뺐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월간을 잘 안 쓰는데 이게 맨 앞에 있으면 이 공백을 계속 넘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부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지부하를 계속 갉아먹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로 빼버리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 대신 이걸 계획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성취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게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10줄까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 어치브먼트 로그가 하나의 인덱스가 되어서 이 더 루틴이라는 다이어리 자체가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쌓여져 갈 때 우리가 이 5장표만 보고도 이때의 70일은 이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회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다음 70일이 이전 70일보다 나아지고 이번 10주보다 다음 10주가 더 나아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장표 구성들을 보셨을 때 새까만 글씨가 있고 회색 글씨가 있고 줄이 있고 공란이 있고 도트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게 없거든요. 강제를 하면 안 되고 북돋아도 줘야 되고 그 경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이거를 7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록하면 좋지만 안 그런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시간들이 너저분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복잡함과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 한켠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다른 의사결정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70일간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습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의지로 다투던 그 어떤 것이 양치질 하듯이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계속 가니까 계속 의지력이랑 싸우면서 이걸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선수들이 요일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 뇌라는 게 게을러요. 얘를 자꾸 구슬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피곤해서 지쳐버려. 그리고 못했을 때 나를 자책하고 넘어갈 그게 아니라 빨랫줄에 널린 빨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랫줄에 널려만 있으면 이게 구겨져 있든 뭐 펼쳐져 있든 마르긴 마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소위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에서 말하는 뭐 꾸준함, 반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무지성으로 가는 거죠. 무지성으로.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큰 거지만 쪼갰을 때 1번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는 거라. 나 1번만 보는 거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헬스장도 가기 싫은데 운동도 가기 싫은데 가기만 가면 알아서 운동하고 나오잖아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 때 운동하고 나오는 내 모습, 그거는 내가 의지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지. 더 루틴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원리 자체에 좀 호기심을 더 가지시고 내 자신을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2.0 버전이 되시기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1년 2년이라도 더 빠르게 현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였습니다. 안녕.